닥터의 경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으로 죽느냐 사느냐 운명의 순간을 겪었던 사례자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16년 전 뇌졸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문재웅 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몸에는 좌측 편마비가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 초쯤 왔습니다. 지금 벌써 햇살 한 15년 됐습니다. 좌측으로 팔, 다리 쪽으로 뭐 전체적으로 가슴이나 얼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절반 좌측으로 거의 마비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피곤해서 그렇대로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눈이 뜨니까 이미 팔다리가 좌측에 마비가 전부 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아차 싶었지. 그때서 119 불러서 이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된 겁니다.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마비가 와서 갔기 때문에 그 스탠드든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혈전 용해전과 그걸 시술을 하긴 했는데 뭐 이미 그것도 이미 늦은 거죠 이제. 과거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 건강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재웅 씨.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전혀 못 느꼈던 걸까요? 중간에 사실은 전조 증상이 조금씩은 오긴 왔던 것 같아요, 몇 번. 약간 어지럼증이나 팔다리 저림 현상 같은 게 몇 번씩은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원체 건강하니까 거의 그냥 아이고 어제 좀 피곤해서 그런가 그냥 지나치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멀쩡하고 간절하니까 속된 말로 좀 많이 간과해버렸죠. 병이 생긴 후에서야 제대로 받아본 건강검진. 건강만큼은 항상 자부해왔지만 알고 보니 여러 위험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젠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간단한 일도 한 손만을 사용하니 불편한 점이 많고 외출할 때면 지팡이부터 챙기게 됐는데요. 혹시나 뇌졸중이 재발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한 마음. 이젠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그러니까 풍이 왔었고 이제 어머니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풍이 뇌졸중이 오셔갖고 지금도 요양원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혹시 저같이 이렇게 팔다리 저림이나 뭐 어지럼증이나 뭐 뇌경색의 뇌졸중이나 이런 거에 전조 증상 같은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나면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얼른 가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뇌졸중이 정말 무섭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 교수님, 저분의 사례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저분의 일단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MRI를 입수해서 봤는데요. 네. 저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뇌경색인데 하필이면 팔다리를 움직이는 중요한 부위에 뇌경색이 와서 이렇게 예, 부작용이 심하게 남은 거거든요. 문재웅 씨의 사례를 보고 제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발병 시기를 지금으로 봤을 때에 한참 전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건강검진을 안 했다는 점. 그리고 발병하기 수일이나 수시간 전에 생겼을 그 잠깐 동안의 마비라든지 초기 뇌졸중 증세를 본인이 간과한 거.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과거력이 있고 부모님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포감이 있었는데 해필이면 발병 시기가 모른다는 얘기죠. 네. 아침 일어나서 발견됐다는 거. 하지만 다행인 것은 뇌졸중은 또 재발할 수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지금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약물 투약을 하는 거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을 파악하고 골든타임 안에 병원을 달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골든타임은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뇌졸중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이 교수님? 예, 일단은 무조건 빠른 게 좋습니다. 이게 뇌졸중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골든타임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요. 근데 저 환자분처럼 이제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힌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빨리 갈수록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가 많아서 3시간 이내면 가장 좋고 4.5시간이면 그 다음 좋고 그 6시간 이내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뇌출혈의 경우에도
빨리 병원에 가셔서 혈압 관리를 굉장히 하셔야 이게 재출혈이 안 되거든요. 이건 이 먹는 혈압약이 아니고 주사로 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무시다가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몇 시에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든타임을 주무시다가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화면 보면서 왜 하필이면은 주무실 때 생겼을까 그러게요. 안타까웠거든요. 저분이 특별히 뭐 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저런가요?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모든 뇌경색 중에 약 45% 정도가 실제로는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 시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실제로 혈전 용해술이라든지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환자분들에서도 발병 시간을 예측하고 실제로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뇌를 살릴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히도 지금은 뇌경색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경색이 발견이 되어도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근데 저는 좀 영상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네. 저분께서는 아까 뭐 해병대 부사관 네.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운동도 일반인보다 많이 하셨을 그렇죠. 테고. 그리고 뇌경색인가요? 그 걸렸을 때가 46살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젊을 때여가지고 맞아요, 이게 좀 맞아요. 의아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 전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네. 뭐 평소에 병원 약국 근처에도 안 가보신 분이래요. 그 정도로 건강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네. 이거는 뭐 그냥 건강한 사람도 막 걸릴 수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처럼 뭐 나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막 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예, 뇌졸중의 위험성을 폭탄으로 강조해 주신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우리가 막연한 공포감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상황에 접현됐을 때 요즘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고 훌륭한 군인이니까 건강을 확신하신 게 문제죠. 확신이 아닌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할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나한테 정말 있는가, 있으면 나는 것을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서 네. 경고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서태훈 씨 그리고 임수민 아나운서도 경고장 잘 보고 계시다가 파악되면은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닥터의 경고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 교수님? 네. 첫 번째 경고, 3대 질환과 2대 생활 습관이 있는 분들을 경고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뇌졸중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3대 질환 네. 그리고 2대 습관이 있다면 경고 지금 한 장 나왔어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는데요. 각각의 뇌경색과 뇌출혈도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네.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축상경화성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그 혈관 자체가 막히거나 그 혈관에서 색전이 날아가서 생기는 그런 종류의 뇌경색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RI나 CT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 흔히 우리가 소혈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소혈관이 만성적인 고혈압성 변화에 의해서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 이런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도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심방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심장에서 피떡이 만들어져서 색전이 날아가게 되면 경동맥을 통해서 뇌를 가게 됩니다. 이런 심장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도 있고 또 뇌출혈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도 있겠고요. 그리고 고혈압에 의한 뇌내 출혈이 있겠고 그리고 경막하 출혈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원인이 공통적인 질환과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게 바로 3대 질환과 2대 생활 습관입니다. 3대 질환은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고요. 2대 습관은 흡연과 그리고 음주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닥터의 경고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와 서태훈 씨,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경고장을 앞쪽에 네. 꽂아주세요. 저는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아직 없어요. 네. 네, 하나 좀 걸려요. 네.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음주 아하. 좀 좋아해서. 예. 살짝 드시죠. 저는 뭐 좀. 네. 음주는 당연한 거라 음주 받고 네. 흡연 가겠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그렇다 쳐도
아까 전에 화면에 나오셨던 분은 지금 뭐 이런 음주나 흡연 뭐 이런 거나 뭐 전조 증상 이런 게 그러니까. 있었나요? 예, 해당 사항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서태훈 씨가 궁금증만 많은 줄 알았더니 의심도 많네요. 지금 교수님의 경고장을 좀 살짝 의심하는 거로 보일까요? 아니 뭐 의심은 아닌데 뭐 아예 의심이긴 해요. 왜냐면은 저분이 뭔가 건강에 자부심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분이 이런 해당 사항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성 교수님 오늘 첫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닥터의 경고에 도전하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확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든 게 다 수치로 나오는 값입니다. 내가 시험을 봤을 때 몇 점 맞았다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경고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저분은 그런 검사를 안 받아서 본인이 없는 게 아니고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